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감 이번 60분의 승부 출발합니다. 한수정입니다. 지수는 그래도 장중에 저점을 찍고 어느 정도 반등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2.39% 하락 중이고요. 코스닥이 2.03% 정도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시장도 미국 시장처럼 막판에 이렇게 올려 세우기를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글로벌 증시 분위기도 어두운 상황이고요. 국제 정세가 어지럽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시장에서 호재로 작용할 만한 이슈들이 없다 보니까 시장이 더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가장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 시장입니다. 어떤 대응 전략들이 필요할지 저희가 이번에는 또 종목별로 꼼꼼하게 짚어드릴 테니까 마감 인방 60분의 승부에서 종목별 대응 전략을 세워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도 참여 가능하죠.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고요. 지금 방송 보시면서 시장과 관련된 궁금증 또 종목, 방송과 관련된 궁금증도 남겨주시면 저희가 반영해서 답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또 저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마감 이번 60분의 승부 출발합니다. 네, 장 마감까지 30분 정도 남았는데요. 이분의 전략을 기다리시는 분들 정말 많으실 것 같습니다. 내일의 붐의 민경철 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매일 아침 상한가를 꿈꾸면서 일어났는데 오늘은 이제 상한가를 두 종목 잡아낸 전문위원 민경철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상한가를 잡아내셨다고 하더라도 오늘 시장 분위기가 워낙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막 이렇게 적극적으로 어필을 해드리기가 사실 조금 죄송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또 시장에 대한 전략을 들어보고 민경철 위원님이 어떤 종목을 어떻게 선별을 하셔서 이렇게 어려운 시장에서 또 좋은 종목을 포착하셨는지 함께 배워보시면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시장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시장 이야기 하다 보면 앞에서 뭐 오늘장 내일장에서 지수에 대한 흐름이나 이런 건 자세히 많이 했어요. 근데 네. 방산주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히 안 네. 다뤘거든요. 네. 근데 어제 또 저희 주유소에서 이야기를 나눠봤기 때문에 방산주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계신 것 같아서 네. 도움 말씀 좀 주시죠. 일단 뭐 방산주 하면 저희가 최근에 한일단조라는 종목을 대시세 초입입니다 이야기를 드려서 실제로 수익을 많이 내드렸습니다. 일단 한일단조 차트를 먼저 보고 가도록 할 텐데 한일단조 차트 보기 앞서서 제가 올해 상한가 12번째, 13번째 상한가를 잡아냈습니다. 자, 올 한 해 상한가 100종목을 잡아내겠다라고 포부를 밝혀드렸는데 오늘자까지 상한가 13개 종목을 잡아냈는데 첫 번째 컴퍼니 K 우리 11월 달 주유소 게임에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렸던 종목이고요. 그리고 오늘 LS 네트워크스 또한 11월 달 내일의 붐에서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2번이나 강조를 해드렸던 종목이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11월 달 이후에 2달 지나서 두 종목이 상한가를 쳐서 조금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공략하고 하루 만에 일주일 만에 상한가를 갔어야 그래야 보다 큰 수익과 행복을 챙겼을 텐데 아쉽게도 우리가 공략하고 나서 2달 있다가 두 종목이 상한가를 치면서 상한가는 기쁘지만 사실 큰 뭔가 와닿는 건 좀 없는 그런 좀 아쉬운 그런 상한가가 아닐까 싶은데 자, 어찌됐건 우리 컴퍼니 K, LS 네트워크스 잠시 후에 리뷰 진행해 보도록 하고요. 네. 자, 방산주와 관련해서는 자, 한일단조 차트를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제가 미국의 이제 뭐 핵 항공모함이 이제 한반도로 집결한다. 혹은 우리 핵 탐지 특수 정찰기 이제 콘스턴트 피닉스라는 이제 핵 탐지 정찰기가 지금 일본으로 지금 출항을 했습니다. 근데 이런 이슈들 제가 정확히 몇 시 몇 분에 올 거다. 이런 정찰기가 한반도로 올 거다. 북한이 오늘 오전에 미사일 도발할 거다. 이런 것들을 예언해서 이 종목을 대시세 초입이다라고 브리핑을 드린 게 아니라 저는 이제 국방부 관계자가 아닙니다. 근데 자, 6,300원짜리가 3분의 1토막 나고 이 바닥에서 처음으로 매기가 유입되는 시점에 주요한 매물을 뚫어낸 우리 1월 20일 목요일 지난주 목요일입니다. 자, 3일 거래일 전에
이게 대시대 초입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주가가 마이너스 65% 폭락했고 그 폭락한 바닥에서 이제 막 고개를 들기 시작하는 구간입니다. 라고 한일단조. 자, 우리 1월 20일 목요일 종가 2,820원에서 우리 대시대 초입이다라고 브리핑을 드렸는데 바로 다음날 21%가 올랐고요. 오늘은 장중에 직전 고가 3,400원을 뚫어내면서 장중 3,575원까지의 20% 정도의 추가 시세를 기록하면서 자, 우리가 지난주 목요일에 공략했습니다. 네. 그리고 금요일 지수 빠졌죠. 월요일 지수 폭락했죠. 오늘도 지수 폭락했는데 한일단조는 제가 대시대 초입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나서 3거래일 연속적으로 행운이 터졌습니다. 그러니까 뭐 미사일이 터진 건 아니고 행운이 터졌어요. 그래서 한일단조 방산주로서 지금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와의 전쟁 리스크, 중국은 대만과의 그런 대만 접경지대의 군사들을 뭐 전투기를 띄우면서 전쟁 리스크를 부각시키고 있고 북한은 올 초에만 계속 주기적으로 이제 미사일 도발을 또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반도의 전쟁 리스크가 부각되고 있고 이를 이제 보고 있는 그런 연합에서도 이제 미국과 일본이 연합해서 핵 항공모함과 이제 군사 전력들을 이제 서태평양 쪽에 집결시키고 있는 이슈들 그리고 이제 핵 탐지 전투기를 다시 일본에 이제 집결함으로써 이제 전쟁이 나지 않겠지만 이제 전쟁 리스크 때문에 우리 증시가 어제도 오늘도 다른 아시아 증시들 그리고 미국 증시는 사실 어제 올랐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증시는 어제도 떨어지고 오늘도 떨어지고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가장 큰 이유가 한반도의 전쟁 리스크다. 하지만 전쟁 리스크는 대선 전에 계속 부각이 됐었던 이슈예요. 네. 북한의 도발은 그냥 연내 행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특히나 이제 포병 전역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1년에 주기적으로 포탄 사격을 해야 되거든요. 북한도 그들 입장에서는 군사 행동입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는 도발이라고 인지를 하는 거고 이러한 부분들이 만약에 미국 본토에 미사일이 떨어진다면 미국에서는 명분이 생기거든요. 우리 미국 시민권자를 보유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영토를 보유하기 위해서 북한을 선제 타격하고 핵무기를 이제 공격할 수 있는 그런 명분이 생기는데 북한도 만약에 미국의 ICBM 미사일, 탄도 미사일이 떨어지면은 본인들이 또 급습을 받을 것을 누구보다도 더 명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선을 넘지 않는 선에서 도발이 이루어진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찌됐건 이제 전쟁 발발할 리스크 없다. 하지만 방산주는 오늘 우리 시장에서 지수가 빠지고 있음에도 올라가고 있고 우리는 그러한 종목 중에서 한일단조라는 대장주를 지난주 목요일에 저격을 해드려서 많은 수익을 3거래일 동안 내드린 상황이다라는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원님이 우려스러운 부분을 콕 집어서 이렇게 좀 안심을 시켜주시니까 마음은 좀 놓이긴 하는데요. 지금 뭐 한일단조 같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근데 종목들이 아무리 대시세 초입처럼 보이긴 하더라도 워낙 지수가 안 좋고 시장이 안 좋고 하다 보니까 사실 접근하기 두려우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지금 같은 시장 분위기에서 전반적인 대응 전략이라고 한다면 어떤 게 필요할까요? 일단 한일단조를 지금 사세요라고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요. 지난주 목요일 대시세 초입에서 공략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브리핑을 드렸던 종목이에요. 지금은 올라갔죠. 그럼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차익 실현 관점으로 수익 실현 진행하시고 오늘 같은 폭락장에서는 많이 빠진 종목들 위주로 공략을 하시는 게 맞다라는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이제 코스닥 지수의 차트 먼저 우리가 좀 브리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닥 지수가 자, 작년 3월달 저점까지의 낙폭을 크게 확대했습니다. 여기서 자, 많은 분들이 뭐 현금 비중을 늘려야 된다. 지금 주식을 손절해야 된다. 지금이라도 현금 비중 늘려라. 이런 이야기들을 뭐 권고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지금 현금 비중 늘리는 것은 하등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우리 발발하지 않은 그런 전쟁 리스크에 대한 우려로 인해서 지수가 최근 코스닥 지수 자 1040포인트에서 지금 900포인트를 깼습니다. 단기간에 마이너스 15%가 무너졌어요. 한 달 만에. 자, 이렇게 단기 조정에 대한 기술적 반등이 분명히 있을 건데 이 부분은 시간이 해결해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자, 러시아 또한 만약에 명분 없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성공한다 한들 국제사회로부터의 압박과 다시 군사적인 공약을 통해서 피를 흘리고 전쟁을 치렀지만 결과적으로는 자국의 그런 화폐가치 하락과 자국의 군인들, 자국의 국민들의 피를 흘리면서 결국에는 우크라이나 다시 되돌려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실제 전쟁을 일으킬 이득이 뭡니까? 그런
일으키지 않을 건데 일으킬 수 있다라는 그런 포지션을 취함으로써 이제 국제사회에서의 그런 러시아가 취하고자 하는 그런 협상에 유리한 고지를 취하기 위함이다라는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고, 자 일단은 뭐 이제 북한 또한 이제 계속해서 도발 수십 년 전부터 계속돼 왔습니다. 네. 여러 가지 도발들 작년에도 있었고요, 재작년에도 있었고 계속해서 도발 진행하고 있는데 이런 이제 도발들이 미국 본토의 ICBM 미사일 혹은 핵무기가 투하되지만 않는다면 이러한 도발은 과거에도 있었고 작년에도 있었고 수십 년 전에도 있었고 네. 이러한 전쟁 리스크가 시간이 지나서 다시 리스크가 조금 공포감이 낮아지는 구간에서는 분명히 강하게 기술적 반등 들어오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러시아가 지금 제가 생각하기로는 미국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금리 인상한다, 테이퍼링한다, 조기 긴축하겠다라는 포부를 밝히고 있는데 사실 전쟁이 발발되면 네. 국제유가 폭등하고요. 식량 가격 폭등합니다. 왜 폭등할까요? 전쟁 군수물자를 확보하기 위한 원자재를 서로 각국에서 확보하기 위해서 네. 일단은 전쟁 나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 원자재를 빠르게 확보하기 위해서 국제유가나 이제 식량, 군수에 사용될 수 있는 그 원자재 가격이 일시적으로 폭등하는데 이거는 아무리 금리 인상을 한다 한들 잡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아무리 금리 인상 10번, 100번을 한다 한들 만약에 1차 세계대전에서 이제 독일이 패배를 하고 이제 인플레이션이 이제 조 단위 퍼센트의 인플레이션이 발발했어요. 기존의 돈의 가치가 아예 없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미국이 원하는 바는 이 금리를 인상을 통해서 물가를 잡는 건데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키면서 이제 셰일가스 그리고 식량 그리고 국제유가의 상승을 부추기고 있고요. 그리고 반대편에서는 갑자기 중국이 금지했었던 암호화폐를 러시아도 금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실제 현실 세계에서는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현실 세계에서의 그 전쟁 리스크를 부각시켰지만 이면에는 네. 금융 전쟁으로서의 그런 비트코인, 선물 이런 롱 포지션에 대한 청산을 조금 이제 유도하는 네. 선물 옵션 파생 사고를 좀 불러일으키는 러시아의 좀 금융 전쟁이 미국과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 네.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고, 네. 제가 듣고 싶은 이야기는 이 전쟁 이야기는 충분히 이제 알아들었는데 지금 시장에서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그 부분을 여쭙고 싶은 거거든요. 네, 부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러시아가 글로벌 금융시장이 네. 영원히 몰락하기를 바랄까요? 아니거든요. 자국의 증시도 있고 자국의 화폐 가치도 있고 전쟁이 발발했을 때 본토에 이득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오히려 손해이기 때문에 러시아 입장에서도 이런 포지션을 취하면서 파생 시장에서의 급락, 숏 포지션으로의 그런 막대한 이문을 창출하고 그리고 나서 공매도 상한과 이제 쇼키즈, 쇼 커버링이 들어오는 시점에 다시 한번 크게 급락했었던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숏 포지션에 대한 이문을 취하고 큰 그림에서 다시 한번 지수를 반등시킴으로써 저점에서 다시 한번 롱 포지션으로서의 두 번째 떨어지면서 수익을 내고 올라가면서 다시 두 번째 수익을 내는 그림을 그려가게 될 것이다 라는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어찌됐건 이제 비트코인 굳이 이런 전쟁 리스크가 부각될 때 네. 금지를 했어야 됐나. 이 전쟁 리스크가 부각될 때 비트코인에 대한 금지도 진행한 이유는 우리 비트코인 선물 시장에서의 그런 파생 사고, 우리 숏에 대한 이제 지수가 빠진다, 증시가 빠진다에 러시아나 그런 이제 전쟁 리스크를 부각시키는 세력들이 이제 그런 포지션을 취하면서 막대한 이문을 취하지 않았나. 그들이 어찌되었건 특정 저점에 도달해서 저가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되는 시점에는 결국에는 공매도 혹은 숏 포지션을 청산하고 다시 현물을 매수하고 다시 우리가 롱 포지션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지면서 강한 쇼커버링과 함께 기술적 반등이 좀 크게 들어올 것이다라는 좀 이야기 드리도록 하면서 자,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코스닥 지수가 마이너스 오늘 장중에 3.3%가 빠졌습니다. 네. 3.35%가 빠졌는데 자, 발발하지 않을 전쟁과 발발하지 않은 전쟁 리스크로 인해서 오늘 지수가 무너지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쟁이 발발하지 않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견디셔야 된다라는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고, 너무 불안해서 저는 못 견디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카페인과 알코올 섭취하시면서 그래도 좀 마인드 컨트롤 좀 진행하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민경철 위원님은 그래도 조금 새로운 관점의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게 지금 현금 대응 전략은 굳이 필요 없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시면서 조금은 버티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도와주신 것 같은데요. 네.
현금이 있다면 네. 더 좋은 거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내가 굳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 지금 한 달 만에 마이너스 15% 이상 무너졌는데 여기서 굳이 내가 손절하면서 현금화 시킬 이유는 없다. 그렇게 해서 좋은 게 저는 사실 없다. 그러니까 새로운 현금성 자산을 유입하거나 여유가 있다면 현금에 대한 부분은 급락장에서 기회를 만들 수 있는 수단이지만 우리가 굳이 지금 한 달 만에 코스닥 지수 마이너스 15% 무너진 지점에 지금 현금화를 매도해서 확보해야 되느냐에 대한 물음에는 저는 그건 아니다. 네, 우리는 견뎌야 되는 구간이고 전쟁이 발발하지 않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견뎌내야 되는 하락장을 견뎌내야 되는 구간이고 시간이 지나면 이런 전쟁 리스크는 언제나 그랬듯이 다시 언제 그랬냐는 듯 회복이 될 것이다. 빠르게 우리 쇼커버링 들어올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샵 0082번으로 민경철 이렇게 세 글자 보내주시면 노란톡방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지금 일본의 니케이 지수도 1.66% 하락 마감했다라는 소식까지 전해드리면서 다음 순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민경철 위원님이 소개해 주셨던 종목 또 오늘 상한가를 2개 잡아주셨다고 하는데 포함해서 종목 리뷰들을 좀 들어볼까요? 네, 일단은 우리 컴퍼니 K라는 종목이 자 이거 지금 NFT 관련주로 제가 이게 주유소 게임에서 이야기를 드렸던 종목이거든요. 11월 달 자 주유소 게임에서 우리 NFT 관련주 자 제가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해외 거래소에 그런 자회사를 통해서 지분을 뭔가 취득한 이슈, 뭔가 연결고리가 있는 이슈들을 제가 체킹하면서 자 하반기 NFT 관련주 다 올라갔는데 이 종목은 과거 15,000원까지 시세했다가 지금 주가가 반토막난 저점이다. 그래서 제가 11월 달에 이거 바닥에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들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야기를 드렸는데 자 바로 시세가 나오진 않았어요. 조금 시세가 나왔는데 그리고 나서 한 달, 2달 지나서 오늘 장중에 자 플러스 29.44% 장중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컴퍼니 K 우리가 주유소 게임 저녁 방송에서 이 바닥에서 공략하는 걸 공고드리고 나서 2달 지나서 상한가를 기록을 했다라는 이야기 드리도록 하고요. 자, 오늘 또다시 상한가를 잡아낸 종목이 자, LS 네트워크스라는 우리 이재명 후보의 정치 테마주로 부각이 될 수 있습니다. 라고 브리핑을 드렸던 내일의 본 종목입니다. 네. 우리가 11월 달 이 종목을 한 번 수익 내고 나서 그 시세를 반납한 저점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과거에 6,300원에서의 시세를 반납한 반토막난 저점입니다. 여기서는 또다시 대시세 초입의 구간이기 때문에 자, 지금의 구간 조정받으면은 저가의 물량 확보해야 됩니다. 브리핑을 드리고 나서 오늘 자, 또다시 장중 29.89% 또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자, 이 11월 달 이후에 바로 상한가 기록했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시간이 우리 한번 과매도 구간 주고 나서 한 달, 2달 있다가 오늘 상한가를 기록했어요. 그래서 물량을 보유하고 있었다면 2달이라는 시간을 내가 견뎌낼 수 있었다면 오늘 상한가를 잡을 수 있었을 텐데 하지만 자, 우리가 1월 14일 장중에 26.68%가 올라오면서 많은 분들 제가 여기서 노랑톡에서 비중 정리하라고 의견을 드렸기 때문에 아마도 지금까지 물량을 들고 계신 분들은 없을 거라 사료가 됩니다. 하지만 자,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 잘 잡아놓고 2달 기다리니까 큰 그림에서 대시세 초입이 맞았더라라는 부분 그리고 LS 네트워크스 제가 올해 13번째 상한가를 잡게 해준 종목이다라는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고 컴퍼니 K 우리 12번째 상한가를 잡아낸 종목이다라는 좀 리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다른 종목도 봐야 되겠죠? 네, 우리 한국석유 종목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1월 18일자 우리 대시세 초입이다라고 브리핑을 드렸는데 제가 이제 지지난주였던 것 같아요. 1월 18일이면 자, 1월 18일자 날짜 보면은 자, 지난주네요. 지난주 화요일에 자, 국제유가 상승한다. 러시아가 이제 천연가스 판매하지 않겠다. 유럽 쪽에다가 이제 진행하게 되면서 이제 러시아 전쟁 리스크, 천연가스 가격 상승에 대한 이슈로 우리 국제유가 상승에 관련된 테마주 태동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자 1월 18일에 갑자기 바닥에서 막대한 거래대금이 수반됐습니다. 그래서 3만 원짜리가 만 원까지 1+2 행사를 진행하고 이제 거래대금 막 터진 자, 이 시점에 제가 이거 대시세 초입입니다. 관심 있게 봐야 됩니다. 브리핑 드리고 나서 오늘 장중에 자, 플러스 13%까지 종가 14,000원 대비 18,000원까지 플러스 약 30% 가까운 시세 일주일 만에 누려봤습니다. 자, 지난주 화요일이었는데 수, 목, 금, 토 정정했습니다. 수, 목, 금, 월, 화 딱 일주일 만에 30% 10년치 은행이자의 상승률을 누려볼 수 있는 행운이 한국 석유에 터져버렸다라는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고요.
다음으로는 아까 살펴봤던 이제 한일단조인데 네. 자, 이거 아까 살펴봤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다시 리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일단조도 지난주 목요일에 공략하는 거 공고드리고 나서 하루, 이틀, 3일 만에 우리 한일단조도 26%의 시세를 노려보게 됐다라는 이야기 드리도록 하고요. 자, 다음은 1월 21일 우리 GH 신소재. 자, 1월 21일이면 지난주 금요일이죠. 자, 제가 신규 확진자가 10,000명, 20,000명 돌파할 수도 있다. 그런 일각의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 정말 우리 구정 연휴를 앞두고 우리 사랑하는 가족분들 만나러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과정에서 바이러스가 또 전파되고 전이되면서 좀 10,000명, 20,000명 금세 돌파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견해를 밝혀드렸는데 벌써 전일자 신규 확진자 거의 9,000명에 육박하는 데이터가 발표됐습니다. 불과 1,000명만 더 발생되면 사상 최대, 대한민국 역사상 이제 일 신규 확진자 10,000명을 초과하는 그런 이슈가 발발하게 됩니다. 그에 따라서 자, GH 신소재 과거에도 음압병실 관련주로 주가 급등급락하고 여기서 이제 고개를 돌리기 시작하는 지난주 금요일에 제가 이거 대시대 초입입니다. 이 방송 시간에서 이야기를 드렸고요. 자, GH 신소재 내일의 봄 서울경제라고 검색하시면 자료화면 다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는 거 하니? 대시대 초입입니다. 지난주에 이야기 드리고 어제 플러스 장중 16%, 오늘 장중 플러스 9%. 지수 어제도 폭락하고 오늘도 폭락했는데 대시세 초입이다라고 저격하니까 행운이 이틀 동안 터졌어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이틀 만에 플러스 18%의 상승률을 노려봤습니다. 그래서 서울경제 시청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해야겠죠. 되죠. 네. 그 어떤 경제방송에서도 대시대 초입에 위치한 종목들을 이렇게 정확하게 잡아드리는 방송은 전국에 없다. 대한민국에 없다라는 좀 자부심 섞인 이야기 네. 드리도록 하겠고 다음 종목 이제 미래생명자원입니다. 자, 지수가 진짜 안 좋은데 이건 어제 소개해 주셨던 종목이죠? 어제 우리 내일의 붐에서 다뤘는데 오늘 장중에 시초에 바로 급등이 나왔어요. 자, 지금 일별 주가를 보시면 자 7,300원짜리가 3,000원까지 마이너스 60% 폭락하고요. 그 상승분을 반납한 다시 한번 이중 바닥을 찍고 다시 한번 어제 막대한 거래대금이 수반됐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오늘 자 장중에 시가 4%, 고가 18% 거의 우리 종가 대비해서 장중 욕하는 거 아니고 18%의 상승 파동을 누려보게 됐고요. 전쟁 리스크 불거지니까 곡물 가격 상승. 우리 지금도 사실은 전쟁이 예전만큼 몇 개월, 몇 년 동안 진행하는 전쟁은 현대사회에서의 전쟁은 없습니다. 네. 그냥 미사일 폭격 다 하고 그냥 점령하면 끝이에요. 무력화시키고 점령하면 끝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식량, 그런 군인이 이제 전쟁을 치르는데 필요한 이제 군자금뿐만 아니라 군식량들, 뭐 탱크를 돌리는데 필요한 뭐 우리 석유 그리고 군인이 먹어야 되는 그런 식량, 군식량들 이런 이슈들이 이제 어제와 오늘 전쟁 리스크와 더불어서 테마를 좀 형성했었던 모습입니다. 자, 어찌됐건 우리는 어제 이게 대시세 초입이다라고 이야기 드렸고 오늘 장중 플러스 18%까지의 시세를 불과 하루 만에 노려볼 수가 있었다. 네. 지수는 빠졌는데 이 종목은 플러스 18%의 시세를 좀 노려봤다라는 네. 이야기 드리도록 하고 자 마지막 종목 이제 팜스토리입니다. 자 어제는 식량 관련된 종목들의 이제 특집이었어요. 그래서 팜스토리 종목도 제가 자 이거는 지금 마이너스 6% 음봉을 보이고 있는데 자 제가 전쟁 발발하지 않는다. 네. 라는 것과 유사하게 지금 주가가 흘러가고 있죠. 만약에 실제 전쟁이 발발된다면 계속 올라가야죠. 그러게요. 근데 전쟁 발발되지 않을 거니까 오늘 아침에 고가 찍고 떨어지는 모습입니다. 근데 이렇게 체킹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시초 시작가 1.5% 출발해서 장중 고가 6%까지 시세 기록하면서 자, 전일자 종가 2,300원 대비 장중 고가 2,450원까지 6%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시작하자마자 바로 그냥 떨어진 종목들 수도 없이 많았는데 네. 그래도 아침에 종가에 이제 공략하셨던 분들은 자, 전일자 종가에 공략하셨던 분들은 자, 여기서 공략해가지고 하루 만에 개장하고 20분 만에 6%의 상승 파동을 노려볼 수가 있었던 종목이 바로 팜스토리라는 종목이 되겠다라는 좀 리뷰를 드리도록 하고요. 일단 내일에 보면서 다루는 종목군들이 네. 대체적으로 행운이 좀 잘 터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네, 그래서 이제 방송을 꾸준히 시청해 주셔야 되겠고, 네, 제시해드리는 지지선에 대한 부분들도 노란톡 입장하셔서 체킹하셔서 수익 챙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의 소중한 투자금이 주요한 지지선 이탈할 때 잘 대응할 수 있도록
노란톡 입장하셔서 추가적인 대응 전략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잡아가시면 좋을 것 같다. 좀 리뷰 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방송에서도 대시세 초입에 위치한 종목들을 준비했습니다. 사실 이제 뭐 전쟁 리스크가 부각되면서 오늘은 좀 빠지는 종목군들을 관심 있게 봐야 됩니다 했는데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공부했던 종목들 중에서 내가 생각했을 때 저평가다. 이게 명품 주식인데 지수가 빠져서 빠지는 거다라고 판단되는 종목들은 오늘 추가 대응 진행하셔도 좋다라는 이야기 드리도록 하고요. 자, 오늘 이제 노랑톡에서는 종가 베팅을 빠지는 종목, 저평가 종목을 공략했는데 이제 방송에서는 이제 대시세 초입의 구간을 만들어낸 종목들 좀 브리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민경철 위원님이 소개해주신 종목들 이렇게 이야기 들었습니다. 내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시장 가운데서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하지만 저희가 그냥 뜬구름 잡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실제 내일의 붐에서 소개해드렸던 종목으로 실제 수익을 내신 분들이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민경철 이렇게 3글자 문자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노란톡 빵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고요. 여기서 좀 더 자세하게 또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지금같이 어려운 시장에서 함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시장에는요. 계속 안 좋은 이슈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신저가를 기록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4.05% 하락을 한 모습이고요. 43,3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는 금융주이기도 하지만 플랫폼주로 엮이면서 이게 성장주인지 아니면은 가치주인지 조금은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금융주들도 하락을 하고 있는 가운데 카카오뱅크의 신저가 행진까지 여러분들 한번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려운 시장입니다. 이런 가운데서 여러분들 또 민경철 위원님이 이렇게 좀 대시세 초입에 있는 종목들 잡아주시니까요. 함께 하시면서 의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 어떤 종목들 가지고 나오셨을지 바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죠. 네, 일단은 우리 앵커님께서 네. 카카오뱅크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셔서 네. 한마디만 좀 덧붙이자면 이제 카카오뱅크는 공모가가 39,000원입니다. 당시에도 카카오뱅크 공모 참여하려고 정말 막대한 경쟁률을 몰렸거든요. 맞습니다. 그 경쟁률을 뚫고 청약에 참여한 사람들의 평단가가 39,000원이고 그 39,000원에 개인 투자자분들도 청약에 참여를 했지만 기관 투자자들 또한 39,000원의 평단가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신규 상장 종목들은 대체적으로 공모가 부근을 조정을 받고 나서 기간 조정을 거친 다음에는 주가가 굉장히 큰 폭으로 올라가는 경우들이 많았기 때문에 우리 과거 이제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라는 우리 지금의 이제 하이브라는 종목의 차트를 좀 미루어 이제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엮여서 세긴 하지만 중요한 부분이라서 좀 체킹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과거에 13만 5천원에 신규 상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자, 빅히트 엔터 환불되나요? 라는 이야기들이 나왔어요. 네, 주식이 맞아요. 환불이 안 되죠. 근데 이게 35만 원짜리가 14만 원까지 빠졌어요. 공모가 부근까지 빠지면서 신저가를 갱신했는데 공모가를 깨지 않고 반등이 나오자 결과적으로는 14만 원짜리가 최근 42만 원까지 주가가 3배 이상 올라갔습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지금 카카오뱅크 종목 또한 자, 이 종목이 공모가 얼마죠? 39,000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공모가 39,000원입니다. 자, 39,000원. 작년 8월 6일 신규 상장되면서 IPO 조달됐던 작은 그 상장 공모가가 39,000원인데 그 부근까지 조정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위기냐 기회냐의 관점에서 자, 9만 원에 샀다면 위기입니다. 왜냐하면 주가가 마이너스 60% 폭락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새롭게 저가 매수 기회를 노려보시는 분들에게는 지금의 신저가 영역이 곧 공모가 부근이기 때문에 저가 매수의 기회로 활용 가능한 그런 과매도 구간이자 앞으로 기간 보유했을 때 큰 상승 파동을 노려볼 수 있는 부의 이동의 기회다라는 좀 브리핑을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의 봄 종목은 아닌데 또 여기서 힌트와 또 어떤 기대, 희망을 조금 얻어가는 것 같습니다. 바로 오늘의 종목들 확인해 볼게요. 네, 자, 오늘의 종목은 첫 번째 이제 대동스틸 종목 리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철강 가격이 좀 상승했어요. 네. 일단은 뭐 식량 가격 상승하고 원자재 가격 상승하고 연준에서는 늘어나는 그런 인플레이션 잡기 위해서 뭐 한다고 하는데 사실 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는 각국이 협력해서 내가 잘 만드는 거 싸게 다른 나라에다 공급해주고 공급망에 대한 부분을 원활하게 해야 되는데 미국과 중국이 미중무역 전쟁하고 러시아와 미국이 또 힘겨루게 하면서 사실 중국이 필요로 하는 석탄 미국이 호주를 통해서 수출 못하게 하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오히려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전쟁 나면은 인플레이션을 막는 게 아니라 인플레이션에 불을 지피고 인플레이션 붐을 터뜨리는 겁니다. 그냥 뭐 세계 1차 대전 했을 때 이제 독일이 인플레이션이 1조%의 인플레이션이 왔어요. 기존의 돈은 다 휴지 조각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한 블랙스완을 그 어떤 국가도 원하지 않는다. 실제 전쟁을 일으킬 건 아닌데 그런 이제 전쟁에 대한 리스크들을 부각시키면서 어떻게 보면은 선물 옵션 시장에서의 좀 막대한 이문을 뭐 금융 전쟁을 이제 치르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좀 시나리오 섞인 소설의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하면서 자, 철강 가격 상승에 따른 대동스틸도 오늘 장중에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자, 과거 9,500원까지 시세를 기록했던 대동스틸이 5,000원까지 빠지고 자, 거래대금 없이 오랜 기간 동안 횡보를 하다가 오늘 막대한 매기가 유입되면서 직전의 박스권 상단을 강하게 돌파하는 모습이 오늘 포착이 됐습니다. 그래서 대동스틸 오늘자 기준 대시세 초입의 구간에 접어들었다라는 좀 브리핑을 드리도록 하고요. 자, 분봉상의 흐름 간단하게 좀 체킹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아침에 09시 5분 딱 시작하자마자 바로 10초 갭으로 강하게 들어올리고 나서 막판에 분봉상 저점 라인을 떼면서 낙폭을 좀 확대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 막판에 지금 단기 저점 만들고 있는 자, 6,300원 라인 짧게 우리 지지 여부 체킹하시면서 종가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더 디테일한 지지선에 대한 부분은 노란톡에서 고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두 번째 종목은 이제 컴퍼니 K인데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자, 주요석 게임에서 이제 스윙주로 바닥에서 과거의 시세를 반납한 저점과 이중바닥 영역대에서 관심 가져야 됩니다. 이야기를 드렸던 종목이에요. 10만 불짜리 매수타점 그리고 100만 불짜리 매수타점에서 공략하고 나서 한 달, 두 달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오늘 이 장기 입형 라인대의 매물과 그리고 12월 달, 1월 달의 고가를 오늘 장중에 돌파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NFT 관련된 이슈로 지금 주요 장기 입형 라인을 뚫어낸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바닥에 잡아가지고 이미 30% 가까이 상승 파동이 나왔던 종목이지만 큰 그림에서는 과거 15,000원까지 NFT 관련주로 시세가 나왔던 과거력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이 상방의 구간이 많이 열려있는 우리 대시세 초입의 구간으로 오늘자 접어들었다라는 이야기 드리도록 하고 자, 그동안 보지 못했던 거래대금을 수반하면서 주요한 매물을 뚫어낸 것이 가장 유의미한 주가의 움직임입니다. 왜 오늘 거래대금을 터뜨렸을까? 물음표에 대한 답변을 시청자 여러분들이 잘 공부해 보시고 잘 예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고요. 네. 자, 이거는 제가 방송 전에 소리를 질렀습니다. 갑자기 안 돼! 막 이렇게 제가 갑자기 소리를 질렀어요. 왜죠? 이제 그린 케미칼이라는 종목을 제가 이제 대시세 초입이라고 네네. 해서 제가 이제 오후 방송 들어오기 전에 자, 10% 정도에서 제가 이제 여기 눌렀을 때 이거 좋겠다.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자, 과거 이제 상승하고 이 상승분 반납한 눌림에서 대시세 초입이다라고 이야기 드리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하고 나서 방송 준비하는 동안 갑자기 누군가가 마치 제가 이거 대시세 초입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거를 알고 있었던 것처럼 주식을 막 들어올려서 종가 상한가를 마무리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아쉬워요. 그래서 원래였으면은 조금 더 좋은 타점에서 여기 과거에 19,000원에서 8,000원까지 마이너스 55% 폭락한 저점과 그리고 이중 바닥에서 거래대금 터지면서 여기를 뚫어내는 그 구간에서 뚫어내는 그 타이밍을 저는 포착을 한 건데 그 이후에 상한가를 좀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아쉽지만 그래도 이제 방송의 시간상 저는 여기서 이제 대시세 초입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드리려고 했는데 이제 방송 들어오는 시간 동안 상한가를 가버려서 조금은 아쉬운 종목이 이제 그린케미칼이라는 종목이 되겠다. 하지만 이 종목도 과거에 마이너스 55% 폭락한 저점에서 오늘 자, 막대한 거래대금 수반하면서 직전의 고가를 강하게 들어올린 뚫어낸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 종목도 오늘자 대시세 초입에 위치한 종목으로 그린케미칼 종목 브리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네일외부 후보분까지 만나봤습니다. 이 종목 가운데서 또 내일 반등이 나타나고 내일 상승이 추가적으로 나타나는 종목들이 있을 것이라 기대를 하면서 샵 0082번으로 민경철 이렇게 세 글자 보내주시면요. 여기서 자세한 가격 전략들 함께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민경철 위원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 지수 상황 잠깐 살펴보고 다음 순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 2.67% 하락하고 있고요. 2,717.38포인트 거래되고 있고 장중에 저점 2,703포인트까지 내려갔다가 그래도 소폭 반등세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스닥 보겠습니다. 2.80% 하락했고요. 889.78포인트 거래가 되고 있고 역시 최저점은 883포인트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지수 상황 살펴봤고요. 이어서 이정수의 신의 한 수로 이어집니다. 네, 이번 순서는 이정수의 신의 한 수입니다. 이정수 위원님이 어제 저희 방송에도 함께 하시면서 내일도 안전벨트 꽉 붙잡아라라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 예상이 어느 정도는 맞아 떨어졌습니다. 오늘도 이정수 위원님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도록 할게요.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현수의 이정수 전문가입니다. 네, 참 시장이 많이 어렵습니다. 그 가운데서 또 특징적인 종목들도 다소 제한적이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셨는지 이야기 들어볼게요. 네, 자, 시장이 안전하게 움직이지 않으면 그 어떤 종목도 잘 움직이질 않습니다. 그래도 오늘 몇몇 섹터들의 종목들은 이슈에 맞춰서 좀 움직이는 섹터의 종목들이 있긴 했는데, 거의 다 빠졌죠, 뭐. 많이 빠졌고, 근데 이 하락이 아직 끝난 거는 아니기 때문에 당분간은 계속 긴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시장부터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지수배드 전략인데요. 어제에서도, 그리고 오늘 아침에 매매 시그널 방송, 아침에서도 시장이 조금 반등이 나오는 듯 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거에 개의치 않고 시장 또 빠질 거다. 빠질 거니까 물려있는 사람들이 빠져나올 수 있는 기회인 거지 추가 매수할 생각하지 말고 조심하라는 얘기를 오늘 아침에도 얘기했고요. 사실 이 시장의 흐름들이 이렇게 떨어질 거에 대한 감지가 확실시하게 느낌이 왔었던 거는 화요일날 장 마감무렵이었어요. 그래서 화요일 장 마감 무렵에서 시장들이 크게 떨어질 것 같아서 그때 당시 수익이 나 있던 종목들을 빨리빨리 정리를 해라 라는 말씀을 좀 드렸고요. 실전 매매장에서 아침에서 추천했던 종목들도 그 당시 서진 시스템, 기가레인, 그 다음에 원익 IPS라든지 그리고 이녹스 첨단 소재 등등 종목들 수익이 나 있을 때 테스도 마찬가지였고 그때 수익이 나 있을 때 서진 시스템, 기가레인 아까 말씀드렸었고 이런 종목들 수익이 나 있을 때 BH도 수익이 나 있을 때 팔아라 계속 했던 이유가 바로 지금과 같은 상황들이 벌어질까 봐. 자, 그러면 지금 같은 상황들이 벌어지긴 했습니다. 지난주 화요일 날 혹은 수요일 날, 목요일 날, 금요일 날 현금화 대응을 했다면 지금 이렇게 쾅쾅쾅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안도감을, 왜냐면은 현금을 가지고 있으면 그래도 타격이 좀 덜할 거고요. 타격도 덜하지만 나중에 많이 떨어지면 싸게 살 수 있으니까. 근데 아직 시장이 바닥을 치질 않았습니다. 여기서는 반등을 줘도요, 또 떨어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반등을 준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추가 매수를 노리셔는 안 되고, 물려있는 종목이 지금 20% 아직도 20%밖에 안 물렸다. 근데 만약에 내일이라도 반등이 준다. 그러면 그때서라도 빠져나오실 수 있는 종목들은 현금화 대응을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미 30%, 40% 물려있는 거는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뚫겨 맞더라도 그냥 갖고 있는 게 맞는 겁니다. 손실이 30% 넘어가면, 왜냐면 지수가 빠질 만큼 지금 빠져있는 상황인데, 지금 수급적으로 보나 모든 상황들이 바닥을 칠 시그널 자체를 지금 나오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빠질 만큼 빠졌다라는 거는 반등을 줄 거냐, 그럼 상승을 할 거냐, 빠질 만큼 빠졌기 때문에 조금 반등을 줄 수는 있어도 이게 완벽한 바닥이 아니면 어떻게 된다? 반등 주고 또 떨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강하게 던지기 위해서 손을 이렇게 들고 위에서부터 내려 던지잖아요. 그러면 더 세게 던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마치 지금은 반등을 주게 되면 그거는 진짜 올라가기 위해서 반등이 아니고 더 강하게 밑으로 내려 꼽기 위한 반등이기 때문에 반등이 나와도 쉽게 바닥을 친다라는 생각보다는 개인들의 투매들이 더욱더 떨어질 수 있도록 아주 무지막지하게 떨어질 수 있는 그 리스크가 지금 존재하고 있는 시장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2650까지는 외국인들이 포지션이 거기로 잡혀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아마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2650이 바닥은 아닙니다. 2600도 보게 될 거고요. 중간에 반등은 잠깐 나오겠지만 반등이 나와도 또 빠지게 되면 그 다음서부터는 2400도 보게 될 겁니다. 그 밑에는 그러면 더 이상 안 내려가느냐? 아니요. 더 내려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이 포기를 해야 되는데 오늘도 개인 투자자들은 주식을 샀습니다. 물론 코스닥 조금 손절했습니다. 많이는 아니고. 지금 상황에서는 쉽게 바닥을 칠 생각이 없어 보이니까 거기다가 이제 설날 전에서는 주시장이 잘 올라가지를 않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이제 설 명절 때에서 평일 3거래일 동안 이제 쉬게 되는데 그때 또 불확실성 때문에서라도 시장은 오르질 못합니다. 오르면 어차피 떨어진다고 했어요. 만약에 설 전에서 만약에 반등을 준다, 그럼 설 이후에서는 몇 배로 더 떨어질 수 있으니까 차라리 안 오르는 게 낫습니다. 이런 식으로 슬슬 빠지면 되는데 일단 어제보다는 오늘이 지금 음봉이 더 커요. 더 강하게 빠졌다는 얘기죠. 그리고 코스닥 지수도 보게 되면 자, 코스닥 지수를 보면 이제 먹기네요. 자, 101. 자, 코스닥 지수를 보게 되면 어제보다 크죠. 이게 많이 빠졌는데 이게 보면은 오늘 일본 시장도 2700이 드디어 깨졌습니다. 막판에 들어오긴 했지만 장중에 한번 깼는데 얘네들도 저점을 깨가지고 한참 더 빠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절대 바닥은 아니다. 제가 지난주 이미 시장이 이렇게 빠지기 전에서 이미 예측을 했었고 저는 이렇게 예측을 하루 이틀 맞춰온 게 아니고 10년 동안 거의 3번 틀릴까 말까 하는 정도로 거의 5번 이상 틀리질 않습니다. 10년 동안.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틀릴까 말까 하는 확률로 시장을 정확하게 보기 때문에 그냥 제 얘기대로 믿으면 됩니다. 함부로 추가 매할 자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추가 매수만 하지 말고 물린 건 어쩔 수 없어요. 이제는. 지난주에서 현금화 할 때에서 했었어야 되는데 그때 못했던 사람들은 이제는 울며 겨자 먹기로 버텨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갑자기 급반등이 나올 때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나올 수도 있어요. 이전에 코로나 사태에서도 중간에 굉장히 좋게 반등이 잠깐 나온 적이 있는데 한번 잠깐 볼까요? 2020년도 여기서 보면은 여기서 잠깐 반등 중적이 있죠. 여기 이렇게 반등 나올 때에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수익에서 빠져나오거나 현금을 할 수 있었던 좋은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다들 안 했죠. 또 왜? 많이 빠졌으니까 들어주겠지 하고 그러고 또 가만히 있다가 엄청나게 당했죠. 그러니까 요런 게 한번 찾아오게 되면 현금화 대응을 좀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아까 그 얘기했던 거예요. 더 떨어지기 위해서 들어준다. 매치기를 하기 위해서 잠깐 들어주는 거예요. 더 세게 떨어지기 위해서. 요런 게 나오면 속으면 안 됩니다. 지금 구간에서는 이거 이렇게 올라갈 일은 없어요, 지금. 딱 보면은 그래요. 이런 식으로 올라갈 일 없으니까 들어주게 되면 뚝 떨어지니까 지금 코스닥을 본 거고 코스피도 마찬가지죠. 코스피도 여기 보면은 중간에 이렇게 들어줄 때 있죠? 들어줄 때 잘 빠져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코로나 때만큼 이렇게 떨어진다는 뜻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것까지 마치면 신이죠. 저는 신은 아니고 흔들릴 조짐이 보였기 때문에 그때에서 여기에서 현금화 대응을 했었던 부분이고 지금은 이미 늦어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가 없지만 만약에 반등을 2,800이라도 주게 되면 현금화 대응을 못했던 사람들 꼭 하시면 되겠고요. 지금은 어디까지 빠지나 일단은 두고 봐야 됩니다. 일단 2,650이나 2,600에서 1차 지지 자리가 있으니까 거기까지 일단 생각을 해보시고 2,700은 지금 내려왔어요. 장중에. 그게 1차 지지 자리였고 2차 지지는 이게 2,600입니다. 근데 이게 10차까지 있습니다. 10차까지 있으니까 함부로 아무 자리에서 바닥을 찍었다 생각하고 들어가신 건 절대로 안 된다. 제가 지금 계속 똑같은 얘기 반복하고 있죠. 뭐 하지 말아라? 추가 매수하지 말아라는 얘기를 지금부터 100번 더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함부로 추가 매수하지 말아라가 지금 중점인 거고요. 현금화 대응은 지난주예요. 지난주에서는 추가 매수는커녕 현금화 대응하라, 현금화 대응하라, 현금화 대응만 100번, 200번, 300번을 얘기했다면 지금은 이제 현금화 대응은 늦었다. 추가 매수만 하지 말아라. 요거밖에 지금 방법이 없습니다. 반등을 줄 때 대응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아직 바닥을 안 쳤으니까 그리고 현금을 어느 정도 보유가 돼 있는 사람들은 시장이 바닥을 치게 되면 지난번 코로나 사태처럼 굉장히 큰 수익이 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나왔다라는 부분 말씀을 좀 드리면서 자, 그러면은 이제 시장에 이제 있는 테마주들 2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는 일동제약입니다. 오늘 이제 섹터 중에서 이제 코로나 이슈 때문에
먹는 치료제 관련주의 해갖고 움직인 것도 있고, 일동제약. 그래서 먹는 치료제에 대한 임상, 이상, 3상에 대한 얘기가 나와서 오늘 아침에서도 매매 시간할 때 말씀을 좀 드렸던 종목인데, 움직이게 되면은 장이 안 좋으니까 박스권 고점에 부딪히게 되면은 조심하라 그랬죠. 그래서 부딪힌 것 뿐이에요. 그래도 오늘 잘 움직였어요. 지금도 플러스 권역에 있고, 코로나에 대한 이슈가 지금 계속 끊이지 않습니다. 국내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8,571명 오늘 아침에 발표가 됐는데 역대 최다치 경신 소식이었고요. 조만간에 9,000명, 1만 명까지도 하루 신규 확진자가 늘어날 거다라는 그 지금 가능성에 대해서 지금 관련 일부 종목들이 좀 움직이는 좀 특징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동제약, 나노엔테, 한국 BNC, 휴마시스 등등 종목들이 아침에서 움직이다 말았는데, 근데 얘가 제일 강했던 것 같아요. 나머지들은 그냥 저냥 그랬던 것 같고, 사실 그 이후에서도 철강업 종들이 움직였는데, 철강업 종 움직였던 이유들 제가 살펴보니까 딱히 어마어마한 대단한 뉴스가 나왔던 건 아니고, 중국이 지난해 이어서 올해도 철강 감산의 기조를 또 유지한다 이런 얘기로 움직이는 거였는데, 오늘 제일 강한 섹터이긴 했죠. 근데 철강주는 안 움직이고 저가 철강주만 움직였습니다. 운배철강 이런 거에서 의미가 없어요. 자, 어쨌든 일동제약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해야 된다. 올라가면 다시 흔들리기 때문에 올라갔을 때 팔았었어야 되는 거고, 내려온다고 건들지 마세요. 이쪽은 매매로 팔고 나와야 될 자리인 거지, 이거를 장기적으로 끌고 가려고 하시면은 제가 볼 땐 별로 좋아 보이진 않아요. 자, 다음은 한일단조인데요. 이거 한 며칠 전에서도 원전 테마 아니고 방산주 이슈 얘기하면서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지금 이슈가 미국에서 핵탐지 정찰기를 일본에다가 지금 재배치를 하는 그런 이슈를 내보냈고, 그리고 대북 경계 감시 강화 소식 등이 전해지면서 방산 테마주들이 다시 움직임이 지금 또 나왔습니다. 코스텍이라든지 한일단조라든지. 북한은 지금 새해 들어서 지금 4차례 모두 한 6발 정도의 탄도미사일을 쐈으며, 지금 이 유엔에서 지금 유엔 안전보장이사에서 결의 위반 사항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계속 이슈는 되고 있는데, 한일단조, 스페코, 빅텍, 퍼스텍 지금 전쟁 테마주들이 지금 제가 어제에서도 지금 시장에서 그나마 움직이는 테마는 방산주 보시라는 말씀을 어제 이 신한수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고 있어요. 지금 방산주들만 그나마 움직임들이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거를 그러면은 지금에서 공략을 해야 되느냐? 지금은 좀 늦었죠, 그렇죠? 조정받으면은 매매 공략을 하겠다, 단타를 치겠다 그러면 그나마 이쪽이 나아요. 다른 섹터들, 특히 다른 테마주들은 굉장히 매매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나마 방산 테마주들 아니면은 방산 테마 아니면 음식 업종들 이쪽이 움직임이 조금 괜찮은 것 같은데, 그 외에서는 들어갔다가 죄다 물리는 상황들이 연출이 되니까 조심할 필요가 있겠고요. 자, 세 번째. 자, 실전 매매 정수에서 드렸었던 종목인데요. 지금 종목들이 다 박살이 나느라 얘는 잘 떨어지지 않아서 신기해서 오늘 다시 한 번 더 리뷰를 합니다. 원래는 이것도 급락이 나와야 되는데 하나도 안 떨어지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거 추천했던 종목으로서 얘기를 하는데, 이거 지금 추천했던 바닥자리에서 260% 올라가 있죠. 이거 고점에서 반토막 날 겁니다. 그러니까 반토막 날 거니까 지금 고점에서 수익이 있는 분들은 잘 챙기고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시장 점수에 대해서 말씀을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점수는요, 50점 가. 50점 가. 수미한가에서 가. 굉장히 아직도 안 좋다 말씀을 드리고요. 매수 포인트는 55점 가고요. 섹터는 방산주 80점 우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정수의 신한수였습니다. 네, 이정수 위원님이 힘든 시장도 점검을 해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현금 보유 대응하자고 하시면서 너무 큰 손실이 난 종목들은 또 지키자라고 말씀하시고, 각각의 특징주들도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이정수 위원님의 도움을 계속해서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신의 한수 이렇게 4글자를 샵 008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소통 방송 함께 하실 수 있고요. 도움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이정수 위원님과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 문자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위원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마감 이반 60분의 승부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또 종목 고민, 포트폴리오 고민 있으신 분들 많으시죠? 이 시간 이후에 어제부터 시작된 프로그램입니다. 김종원의 종목 식당이 방송이 됩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해결을 해드릴 테니까요. 문자 번호는 샵 0082번 그리고 전화번호는 02-3153-2642번입니다. 이쪽으로 고민되시는 종목 보내주시면 종목 상담 도와드릴 테니까요. 지금부터 접수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또 저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마감 이박 60분의 승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